학생부에서 보면은 교내 수상 기록도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안 낸다. 뭐 개인 봉사, 독서, 자율 동아리도 이제 대입에서 미반영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뭐가 중요하게 되느냐? 수렴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입시가 엄청나게 또 변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시죠. 종로학원 하늘교육의 임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그 변화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년도부터 입시 변화, 큰 변화가 또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2023학년도에도 정시에서는 사실은 서울대학교는 큰 변화죠. 2023학년도가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1141명을 뽑는데 1141명 중에서 이 내신을 지금 적용을 한다는 거죠. 정시에서 내신. 그래서 이 여파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도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학생들부터는 1091명. 조금 이제 정시선발이 조금 줄면서 1091명에도 지금 내신이 적용이 되는 거고, 고려대학교가 또 내년도에서부터 이제 427명이죠. 전체 정시선발 인원이 1419명인데 이 중에서 427명, 30.1%. 고려대학교는 내년도부터 정시선발 인원의 한 30% 정도를 내신을 적용시키고 뽑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대로 그냥 수능을 해서 뽑는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럼 먼저 서울대학교가 이 내신 때문에 그런 원서를 낼까 안 낼까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올해 입시 결과가 굉장히 내년도에 어떤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올해 했던 것보다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 2배수를 뽑는데 2배수는 수능 성적으로만 뽑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은 내신이 이제 적용되는 방식인데, 서울대학교가 이제 정시 경쟁률이 한 인문계가 3.9대 1, 자연계가 3.6대 1. 그리고 2배수를 수능으로 뽑으니까 어쨌든 탈락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내신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2배수를 넘는 한 3.9대 1 인문계, 자연계는 한 3.6대 1이니까. 그럼 내신의 영향력은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감점을 만약에 맞게 되면은. 그럼 서울대학교가 보통 한 인문계가 한 292점에서 284점 국수다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그래서 자연계가 한 97.5에서 한 278, 280점까지 이제 레인지로 놓고 본다라면은 보통 한 1,400명이 인문계에 지원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정시에 요 한 288점대를 평균 요 레인지 집단이 저희가 한 대충 추산을 해보면은 한 1,077명이죠. 그러면은 좀 복잡한 수치가 나오는데 362명을 뽑는데 서울대학교 인문계 정시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대 학생들이 1,000명이 좀 넘는다라고 하면은 한 600명 정도가 지금 많은 거죠. 수능의 우선 학생들이. 그런데 여기다 내신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내신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치명적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상위권 고교에서 수능 점수는 되지만 내신에서 역전을 당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럼 또 상위권 고교 학생들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어서 원서를 선뜻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입시는 금년도에도 연고대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 이제 파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게 금년도 입시고, 내년도에는 큰 변화가 있겠죠. 결과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반 차이가 없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고려대학교도 한 30% 정도는 내신을 뽑지만은 뭐 그걸 그만큼 한 400명 정도 이상대가 지금 다른 대학에 또 분산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는 서울대 입시 결과를 한 눈여겨 보면은 금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 갔을 때 내년도 서울대 입시와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어떤 입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좀 들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기 소개에서도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고. 저는 그게 서울대 정시 내신 반영, 고려대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소서가 폐지된다는 건 전체에서 이거는 상당한 거 아닌가요? 자기 소개서가 뭐 대학 입장에서도 뭐 원체 이게 대필이 많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제 폐지를 했을 텐데, 이만큼 그 서류의 변별력은 줄어들게 축소가 되는 거죠. 학생부에서 보면은 교내 수상 기록도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안 낸다. 뭐 개인 봉사, 독서, 자율 동아리도 이제 대입에서 미반영된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학교 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뭐가 중요하게 되느냐? 학교 내신 성적으로 또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선택에 있던 입시 고교 입시 판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금년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명확한 거죠. 불필요한 활동보다는 내신에 전념하고 수능에 전념하라는 메시지. 대학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라도 또는 논술전형을 통해서라도 조금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고 네. 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뽑는 교과전형을 자꾸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예. 그리고 이런 면들이 조금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웬만한 서류는 지금 없어지는 추세가 내년도부터 바로 적용이 다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대한 지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가 한 45%, 고등학교 2학년 때가 한 40%, 거의 한 80, 한 5, 6% 정도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종결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학교 내신의 교과 정량적인 지표 자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내신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50% 정도가 이제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고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서 이런 학생들은 내가 정말 수능에 집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한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되는 거고 또 대학의 선택지도 내신이 조금이라도 적용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정시의 카드는 3장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날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최상위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금년도의 입시의 관전 포인트고 이게 내년도부터 또 고려대학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고려대학교 정시에 뭐 지원 기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예전대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포인트고 이런 모든 서류 전형이 없어졌을 때 제 예상은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에서 이렇게 되면은 학교 내신의 합격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 2.4등급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한 2.2등급으로 간다라든지 특히 이과는 우수한 어떤 그 학교 내신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과의 학교 내신의 합격선은 점점 더 엄격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아, 내신이 진짜 왜냐면 정시에서도 뭐 최상위권 대학들이긴 하지만 내신 반영 이제 하고 수시에서는 다른 평가 요소들이 빠지면서 저서부터 그럼 내신만 남고 거의 내신이 갈수록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수시 뭐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가 이제 학생 뭐 잠재력을 뭐 키워주고 이런 거였는데 결국엔 그 잠재력이 그냥 내신 중간 기말고사 잘 보는 거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나 싶기도 이게 하고요. 고교학점제 또 가독이랑 살짝 물려있는 지금 시점인데 네. 서울대학교가 일단 사인을 줬죠. 어떤 특정 학과에 오기 위해서는 예. 무슨 과목을 공부를 하라는 그 과목까지 지금 던져준 거죠. 건장 과목까지.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부를 한다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뭐 건장 과목이다. 그러면 학생 보고 2개를 다 하라고 할 수도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한 개만 했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저것 복잡하고 지금 또 조건을 좀 달기 시작했죠. 서울대학교가 선두적으로.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서울대학교 기피 현상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너무 복잡하고 준비할 것이 많다. 정시에서도 뭔가 내신을 자꾸 적용시키려고 한다 하면은 저거 내가 원서를 냈다가 괜히 또 불필요하게 또 감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조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대학도 발생을 했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가중치를 한 35%에서 한 30%로 낮춘다라든지 문과들이 수능 점수의 등급 확보가 이과들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문과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낮춰준다라든지 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이런 대표적인 대학들인 거죠. 그래서 2024학년도부터는 문과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낮춰주는 대학도 있고 또 반대로 약간 조건을 달고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주는 대학도 이제 뭐 서울대처럼 이렇게 발생을 하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대학들에서 입장이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전 단계에서 이제 입장에 서서히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나머지 대학들에서는 수험생의 편의를 좀 봐주는 입장에서 시그널은 나와 있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 같은 경우는 등급을 좀 완화시켜줬고 뭐 6등급을 요구했던 것이 7등급까지 좀 한 단계 완화시켜줬다라든지 또는 수학의 가중치를 35에서 30으로 낮추게 되면은 수학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것을 조금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완화하면서 숨통을 좀 터주는 학교들도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게 자꾸 조건을 다는 학교들이 지금 양립을 하고 있는 체제를 좀 갖고 갈 텐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로드맵은 짜여진 거죠. 내년도 2학년 되는 학생들은 내년도 4월 말이 되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올해 입시 결과가 또 굉장히 그게 영향을 미치죠. 문이과 유불리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면 이걸 오히려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문과 학생들에게 좀 페이버를 주려고 하는 대학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거를 허용을 더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대학들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가중치를 더 강화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탐구 영역에서도 보면은 뭐 조금 페널티를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대학들마다 이제 좀 다르게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올해 입시 결과의 변화가 올해 12월 초에
수능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보면서 대강의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어떤 가이드라인에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학들이 움직임들이 또 그때 또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올해 입시 결과를 좀 동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자기한테 좀 필요한 어떤 정보가 여기서 많이 쏟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내년도 고3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생들 때보다는 학생 수가 그래도 한 3만 명 가까이 정도 줄어들어 있으니까 예. 학생 숫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대학 가기가 제일 좋은 학년이 내년도 고3이고 이제 올해 고2죠. 그리고 이 최근 연도로 봤을 때 대학 가기가 제일 어렵고 또 변화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이제 그 올해 중3 학생들이죠. 내년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예, 예. 이 학생들이 갑자기 40만 초반에 있다 47만 명까지 학생이 확 올라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중3들은 이래저래 또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네. 결국 이런 변화들이 대학마다 다 제각각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건데요. 고교 학점 대회를 앞두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이거 결국에는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거 참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것도 어떻게 다 바뀌고 있는지 이것도 진짜 일일 텐데 학생 학부님들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찾는 것도 어렵고 그 찾아서 그걸 분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변화들이 이웃 대학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대학은 목표로 안 했었는데 괜히 저 대학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아, 그럼 요인이 너무 이제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런 게 벌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수능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지원 결과가 나오고 수시 지원 패턴이 나오고 정시 지원 패턴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나랑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은 수시의 변화는 정시에도 그대로 또 영향을 또 네네. 미치는 요인들이 자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계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맥락의 변화들은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어떤 변화들이 고입 입시 어떤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서울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고 지정을 폐지되는 그쪽으로도 법원 판결이 좀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강남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있는 학교이기도 하죠. 전체적인 지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거의 한 4만 2천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지금. 네. 학생 수가 더 많다는 얘기 자체는 고등학교 입시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좀 지원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중3이 7만 2,500명인데 작년에 중3이 6만 7천 명이 한 5천 명 정도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경기 인천이 보면은 작년에 14만 4천 명인데 올해 15만 9천 명으로 무려 1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그럼 서울 수도권은 숫자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2만 명 이상대가 지금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예상은 될 수가 있죠. 그럼 뚜껑을 한 먼저 열어봤을 때 가학고등학교 경쟁률이 지금 평균적으로 전국 20개학교에서 3.1에서 3.5대 1로 그러니까 한 5천 명에서 5,700명 정도 경쟁률이 늘었다는 얘기 자체는 선행적인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좋은 고등학교로 가고 있다라는 사인은 지금 나온 거죠. 가고 뚜껑을 열어놓고 봤더니 가고 총 지원자 숫자가 5,739명이면은 이 5,739명을 단순하게 입학생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저기 가학탐구 선택한 수능 응시생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2.7% 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가학고등학교 총 지원자 수가 수능에서 1등급이 4%죠. 그러면 한 평균적으로 한 2.7% 정도 돼가지고 가고에 지원했다가 붙고 떨어진 학생들이 지금 현재 5,700명이고 외국 국제고등학교가 지난해 지원자 수가 5,600명이 외국고 국제고등학교 1,600명이 한 7,300명 정도 된데 7,300명이라는 이 숫자를 사회탐구라는 어떤 문과 학생 수 기준으로 대비를 해보면 한 3.4% 정도 되죠. 4%까지가 1등급이니까 외국 국제고등학교 지원자 총수가 지금 거의 문과에서 1등급에 전체에 해당하는 수치에 버금가는 정도대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내신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또 정량적인 지표가 중요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교 선택에서 조금 핸디캡이 조금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또 상대적으로 정시의 선발 비중이 주요대학에 40%까지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양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판단의 어떤 그 사인 자체는 그래도 한 60% 정도가 지금 그 수시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신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신 관리에 좀 방점이 찍힐 되고 근데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도 내신을 반드시 우리 애가 어느 고등학교 가든 1등급의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들 염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1등급의 진입이 좀 어렵다고 하는 90%대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절반이 정시를 뽑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문과든 이과든 그 특성에 맞는 좋은 고등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뭐 부분적으로 좀 미달되는 학교들도 올해도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대체적으로 우수한 학교 쪽에 특목고 자사고의 경쟁률과 지원자는 조금 늘어나는 패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판단을 과감하게 했을 때 잘못된 판단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충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한다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문과적, 이과적 특성을 명확하게 잘 고려를 해서 근데 분명한 거는 문과, 이과적 특성이 명확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이과적 특성을 해서 뭐 자사고라든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문과 쪽으로 좀 다시 전향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내신 관리가 정말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그 갈등, 고민, 부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교 진학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사고를 가봤더니 7, 80%가 이과 중심으로 돼 있는데 문과로 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워서 다시 전학을 가야 되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에 우려까지도 있는 상황들이 실제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우선적으로 여기 갔을 때 어떤 문과적 특성이냐 이과적 특성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선택이 아직도 이과적 특성이 아닌데 문과적 특성이 남아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교에서 남아서 끝까지 잘 버티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이 있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 고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생각은 듭니다. 이 중3 이 학생들 숫자가 갑자기 늘었단 말이에요. 그 전년도까지는 훨씬 적었는데 그게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황금 돼지띠 맞죠? 그 당시에 네네네. 그 어렴풋하게 기억하면 그때 태어나면 저도 그 기억이 이제 나는데 정말 그것 때문인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쭤보는 건데. 실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당시에 실제가 또 그런 또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 붐이 벌어졌었고 근데 내년도 2023년생하고 2024년생은 코로나 팬데믹의 또 세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요즘에 부쩍 결혼식이 많아지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루다가 이제 결혼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출산까지 이어지고 하면 대표님 나중에 한 15년 뒤, 20년 뒤를 또 내다보고 계시네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입시 참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인구 통계학도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뭐 각 어떤 과가 더 인기가 많고 장래 뭐 이제 인기 직종이 뭔지에 따라 또 영향도 많이 받고 뭐 심지어 TV에서 드라마가 뭐 그 아시죠? 태양의 후예 막 뜨고 나니까 뭐 사관학교 경쟁률 역대 최대 찍고 막 그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참 입시 쪽 하시는 분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수들이 참 많죠. 네네. 내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입시 변화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화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고입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나중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시고요. 항상 꿈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